82.7년.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의 기대 수명입니다. 지금 막 태어난 아이는 평균적으로 한 83살 정도까지는 산다는 얘기죠. 10년 뒤에는 이 기대 수명이 90세를 돌파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대 수명이 이렇게 점점 길어지면서 사별이나 이혼을 해서 배우자를 잃은 뒤에도 여생을 또 다른 배우자와 함께 보내려고 황혼 결혼을 선택하시는 어르신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황혼 결혼이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재구성할 판결, 이 재산 규모가 무려 90억 원대에 이르는 80대 치매 노인이 자신보다 15살 어린 60대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지난 2014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여성, 한의사이자 의료재단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 결혼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는데요. 그런데 이 얼마 안 되는 혼인 기간 동안에 80대 치매 남성의 재산에서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집과 땅, 그리고 펀드가 증발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 10개월 만에 결혼 재산을 청산했던 60대 여성에게 대부분 넘어가 있었죠. 대체 1년도 안 되는 결혼 기간에 노부부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황혼의 로맨스로 위장된 사기극의 실체,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좀 늦으면 늦은 나이긴 하네요. 하지만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이 80대 노인이 일단 누군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사업가였습니다. 예. 평생을 사업에 몸을 바쳤는데 굉장히 영민하고 머리가 뛰어나신 분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미 중년기에 일가의 부를 이뤘습니다. 아하. 90억대 자산가였다. 이렇게 알려지는데 사실 90억대라고 하면 나 100억 있어. 그래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100억대 자산가 정도가 된 자수성가한 인물인데 문제는 70대 연세가 좀 드시면서부터 정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아, 예. 망상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또렷하고 의지적이고 일을 잘해온 분인데 주변 사람이 듣기에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자, 국정원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 예. 좀 이상한 얘기죠. 또 나 대통령에 출마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망상 증세가 심해지다가 심지어 뇌종양으로 수술을 하고 나서는 치매 증상이 더 힘들어졌고요. 네. 80대가 되셨는데 이 즈음에는 대소변을 가리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업가였는데 사업가였죠. 치매가 걸리는 바람에 굉장히 노후가 힘들고 힘들어졌죠. 어려운 노후 생활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운명의 여성을 만나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할아버지께서는 단순히 좀 건강이 악화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재산과 관련된 소송을 또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재산 상속 문제로 유류분 소송을 하고 있었고요. 유류분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이 가족 간에도 재산의 일부를 좀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본인이 좀 힘들고 가정적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어떤 여성을 만납니다. 이 여성은 이 할아버지에게 접근을 해서 내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주겠다. 재산을 그대로 두면 자식들에게 다 뺏기니까 나한테 맡겨라. 당신의 돈을 관리하면서 남은 인생을 보살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그동안 내 재산을 다 뺏어갈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이 여성을 만나면서 내가 이 여성의 말만 잘 들으면 재산도 지키고 여생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겠다. 이렇게 믿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힘든 시기에 옆에 있어준 사람이 진짜 친구, 진짜 사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늙고 의지할 데도 없고 기억은 흐려져 가고 있는데 남은 여생까지 나를 돌봐주고 재산까지 지켜준다고 하니까 이만한 은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80대 남성, 여성을 만난 지 3개월 만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자필 유언장을 씁니다. 결혼 3개월 만에요? 결혼도 하기 전에 만난 지 3개월 만에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필 유언장을 쓰는데 자필 유언장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를 반평생 돌봐준 여성에게 사후에 전 재산을 양도하기로 하겠다. 여기에 자식, 형제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이거를 정확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증으로 유언을 만들어서 보관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긴 해요.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반평생 은인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후 재산을 약속한 것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서 가지고 있던 자신의 땅도 이 여성에게 모두 양도하겠다 이런 증서를 쓰고 지장까지 찍었어요. 우와. 일단 명분은 그랬습니다. 여성이 죽는 날까지 돌봐주기로 하고 또 여성이 자신의 재산을 외롭고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곳에 쓰겠다고 하니까 좋은 취지가 좋으니까 자신의 재산 선뜻 주기로 한 건데 이것이 큰 실수였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죠.
자, 힘든 시기에 일단 같이 있어주고 노인의 마음까지 빼앗은 이 여성의 정체도 궁금해지는데 뭐 하던 사람이었나요? 이 여인은 놀랍게도 전문 사기꾼입니다. 아하. 본인이 말하기를 나 한의사 원장이다. 의료재단 이사장이다. 또 미국 경영대학을 나왔다. 그다음에 교회 목사다. 라고 이렇게 이제 거짓말 하는 걸 믿었는데 의사의 박사의 목사의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친구다. 아이고. 아니, 너무 황당하게 거짓말했어요. 저도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죠. 저도 대통령을 잘 압니다. 잘 알지만 대통령이 저를 몰라요. 아. 근데 이 사기꾼은 완전히 친구라고 했으니까 예. 너무나 황당한데 황당하네요. 보통 사람이면 안 믿을 건데 이분이 이제 몸이 약하고 정신이 약하다 보니까 그 말을 신뢰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은 대통령도 자신을 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은 치매를 앓고 있어서 아무래도 판단력이 좀 떨어졌지 않을까 네. 싶은데 노인이 아까 90억대 자산가였다고 했잖아요. 애초에 좀 돈을 노린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살짝 드네요. 살짝이 아니고 처음부터. 저는 강하게 듭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근데 행동이 나선 걸 보면 아까 만난 지 3개월 만에 조금은 이 의심스러운 유언장을 쓰게 하고 이때가 이제 시작이에요. 액션이 시작됩니다. 뭐 영화가 펼쳐지는데요. 이 노인분의 2억 5천만 원 펀드를 깨요. 현금을 손에 쥡니다. 아. 펀드를 깨서 이 현금을 손에 쥐고 일주일 후에는 자택을 처분합니다. 네. 4억 4천만 원의 주택을 처분. 그러면서 이 노인분의 아까 90억대에 달하는 재산을 야금야금 처분하면서 자기 쪽으로 돌려나가는데 이게 항상 주택도 그렇고 뭐 부동산들이 그렇지만 금매하면은 손해를 보고 팔잖아요. 시세보다도 한 20, 30%뭐 싸게여도 상관없습니다. 예. 현금화하는 게 지금 목적이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1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수십억의 재산이 처분이 돼서 이 여인의 손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심지어 유언장 쓴 지 한 달 후에는 이 노인을 데리고 미국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미국으로는 왜 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재산들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아.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아마 차단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까 다른 가족들을. 펀드를 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온라인으로도 이 송금을 하거나 계좌 이체를 시켜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 노인을 데리고 가서 아마 상당히 뭐 보살피는 신용은 했겠지만 재산을 돌리는 부분들이 해외에서까지 이루어졌다. 이런 정황이 드러납니다. 자,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대체 이 여성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짓말인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한 말 중에 진실은 있는 걸까요? 수사를 맡았던 경찰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재산을 하나하나 처분을 해줘야 사람들 이기게 해주고 도와줄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꼬적여가지고 그러니까 만남 자체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2014년 1월에 혼인신고까지 하는데요. 이제 혼인신고라니까 이 여성의 수법이 점점 대담해집니다. 그렇죠. 이 80대 치매 남성의 땅만 파는 게 아니라요. 공동명의로 그러니까 이 80대 남성과 다른 친족들도 지분 있는 땅들까지 팔아치우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상하게 생각됐던 부분이 뭐냐면 네. 유언장에는 3개월밖에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여성을 반평생 은인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땅, 그다음 경기도에 있는 땅을 팔 때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 이유를 10년 동안 성심성의를 다해서 나를 돌봤다, 이 여성이. 이렇게 했단 말이죠. 반평생이라고 했다가 그러니까요. 10년간이라고 했다가 이게 왜 그랬나 봤더니 이분이 치매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장도 토지 양도 증서도 본인이 이제 진의로 쓴 게 아니라 불러주는 대로 그냥 받아 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세보다도 뭐 한 2천만 원 싸게 땅을 산 사람이 이 당시 상황을 회고하는 걸 보면 이 80대 노인이 뭔가 자기가 땅 주인인데도 뭔가 얘기도 하지도 않고 뭔가 주도하는 입장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게 뭐 이렇게 증서 같은 걸 쓸 때도 그냥 초등학생 필체처럼 삐뚤빼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가 아닌 상태에서 그 여성의 말만 믿고 급하게 땅을 처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던 거죠. 하지만 그때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고요. 나중에 경찰 수사 결과를 듣고 나니까 이제 이런 점들이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변호사님, 궁금한 게 이미 뭐 유언장을 쓰고 토지 양도 증서를 쓴 것은 결혼하기 전이잖아요. 근데 왜 결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도 이것이 범죄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계약서 같은 것들이 진의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조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고 계약이 무효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사기나 횡령으로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 결혼을 하면 친족 상도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친족 상도례는 가족 간에는 재산 범죄, 뭐 절도, 사기, 횡령 같은 것들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것은 가족 간의 이러한 재산 범죄까지도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취지의 법조항인데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이고 법적인 부부가 되면 추후에 이러한 것들이 고소 고발이 된다 하더라도 사기죄나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는 것까지 노린 겁니다. 친족 상도례까지 염두에 둔 거면은 이 여성분은 엄청나게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족 상대에는 경제보험 사기 횡령 같은 거 적어놨는데 그것까지 공부를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배후에 공보험도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혼까지 했으니까 이젠 사기를 쳐도 형을 면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기 행각은 점점 더 거침없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남성을 찾는 지인들이 있었을 텐데 여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나요? 있었어요. 한참 재산을 막 처분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80대 치매 노인의 동창과 우연히 이 여성이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한의사고 네. 그리고 이 남성의 주치의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의사라면 그러면 어느 대학교 한의대를 나오셨고 구체적으로 뭐가 물어봤군요. 전공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말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한의사이자 주치이긴 한데 내가 뭐 정식 면허는 있는 건 아니고 한의원을 몇 군데 하고 있다. 아니 한의사 면허는 없는데 한의원을 몇 군데 하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80대 노인의 동창이 따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저 여성 좀 위험해 보인다.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타일렀는데도 이 남성은 이미 뭐 마음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동창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한번 네.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질 것 같아요. 빨리 돈을 다 얻어내가지고 네네. 빨리 남편하고, 이제 남편이죠. 남편하고 그렇죠.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꼬리가 길면 밟힌다. 지금 이제 뭐 결혼하기 전부터 처분을 시작해서 결혼하고 거의 날개를 단 듯이 막 재산을 처분하다가 꼬리를 밟힐 수도 있겠네. 이게 지금 치매여서 문제지. 그 동창의 마지막 이야기에 이분이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면 그때라도 문제가 멈출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부인은 이제 거침없이 다 팔 건 다 팔았습니다. 사실은. 그러고 결혼 7개월쯤 되자 네. 1년 결혼 증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제 이혼을 추진합니다. 왜냐하면 재산 문제가 발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다 남편 앞으로 돌려놓고 자신은 이제 이걸 출구 전략이라고 하죠. 이제 도망가기 위한, 도피하기 위한 행각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고요. 정말 빠르고 조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치매가 죄도 아닌데 치매에 걸렸다는 이유로 이런 여성에게 된통 당한 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뭐 이제 아버지의 뭐 재산이 뭐 벌써 수십억 원이 한 60억 원 정도가 지금 뭐 빠져나간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에게 이제 뭐 문의를 했겠죠, 수사기관에. 그런데 다들 이거 친족 상도례 조항 때문에 처벌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략은 이거였습니다. 아예 이 혼인 자체가 무효였다는 거를 입증을 받자. 그래서 가족들은 혼인 무효 소송을 시작했고요. 네. 이 내사에 착수했던 경찰도 정식 수사를 못했던 게 이유가 뭐냐면 친족 상도례 조항 때문에 정식으로 수사할 근거가 없으니까 일단 혼인 무효가 돼야만 이 사람을 잡아들일 근거가 생기니까 정식으로 수사를 못하고 내사에 착수해서 점점 증거를 모았고 결국 이 이듬해 3월에 이 여성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분통이 터지고 가슴이 참 먹먹해지는 일이에요. 결국에 이 노인은 그러면은 끝까지 여성이 사기를 친 사실을 알았나요? 아니면 몰랐나요? 치매, 망상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에 감금돼 있다시피 했습니다. 나중에 경비원의 증언이 나오는데 정말 몸이 굉장히 말라서 정말 왜소하고 작은 노인이 돼 있었는데 이분이 2014년 어느 날 나와서 경비원에게 말을 걸면서 제정신이 잠시 돌아왔습니다. 속은 걸 알았고요. 그런데 내가 속았다라고 너무 분통 터뜨려 하시다가 2016년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결국 이 여성 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1심에서는 징역 6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을 받았는데요. 허위로 결혼을 한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치매는 생애 가장 소중한 사람도 그리고 소중한 기억도 잃어버리는 아주 슬픈 병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여성은 본인이 그런 노인의 인생의 끝자락에 아주 비통한 기억을 남겨뒀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라도 후회하고 있을까요? 판결의 재구성이었고요.